한 식당 주인은 경찰에 전화해서 손님 한 명이 큰돈을 훔쳤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식당 경비원은 이미 3명의 용의자를 데리고 있었어요. 토마스는 말했어요. 저는 그저 길을 걷고 있었어요. 그 식당에는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딜런은 화가 났어요. 저는 그 식당에 가본 적이 없어요. 제 차에 앉아 있었는데 저 남자가 달려와서 비난을 퍼붓기 시작했어요. 존이 말했습니다. 그냥 커피 한 잔을 마시려고 왔어요. 하지만 5분도 머물지 않았어요. 용의자들의 말을 들은 경찰은 도둑을 체포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딜런이었어요. 그의 차는 단골 고객 전용 공간에 주차했어요. 하지만 그는 그 식당에 가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해리슨이 집에 걸어가고 있을 때 누군가가 그의 머리 위로 가방을 씌우고 기절시켰어요. 정신이 들었을 때 그는 4개의 문과 작은 창문이 있는 방에 있었어요. 해리슨은 창문을 열었지만 뒤집고 나가기에는 너무 작았죠. 갑자기 그는 바닥에 놓여있는 종이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오직 문 한 개만 밖으로 통합니다. 나머지 3개는 아무데로도 통하지 않아요. 하나의 문만 딱 한 번 열 수 있어요. 실패하면 모든 문이 영원히 잠길 것입니다. 해리슨은 잠시 생각한 후에 올바른 선택을 했습니다. 어떻게 알아냈을까요? 그는 창문을 열어 바람이 들어오게 했어요. 그는 열쇠 구멍을 확인하고 그중 하나에서 시원한 공기가 들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게 자유로 통하는 문이에요. 한 잠수함 선장이 침대 위에서 의식을 잃고 누워있는 선원 한 명을 발견한 것은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누군가가 그의 머리를 때렸어요. 다른 선원의 짓일 수도 있어요. 선장에게는 3명의 용의자가 있었습니다. 마테오, 데이빗, 오웬이었어요. 선장은 그들에게 질문을 했고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테오, 제가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기계실에서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어요. 데이빗,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저는 저녁 식사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오웬, 그때 저는 틱톡에 새 영상을 올리느라 바빴어요.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나요? 오웬이었어요. 잠수함에서 사람들은 개인적인 목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리오는 대학에서 미술을 공부했고 친구 앤드류와 함께 아파트를 빌렸습니다. 리오는 시력이 나쁘고 항상 안경을 쓰고 있었어요. 어느 날 앤드류는 리오의 안경을 알아채지 못하고 실수로 안경 위에 앉았습니다. 안경은 고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어요. 리오는 너무 화가 나서 친구에게 소리를 질렀고 앤드류는 도망쳤어요. 리오는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안경점까지 태워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안경 없이는 운전할 수 없었어요. 그들은 큰 길로 접어들다가 앤드류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덤불 속에 누워 움직이지 않았어요. 리오는 즉시 경찰과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앤드류는 병원으로 옮겨졌고 한 경찰관이 목격자들을 신문하기 시작했어요. 리오가 말했어요. 제 여자친구가 운전 중이었고 제가 앤드류를 발견했어요. 우리는 즉시 멈춰서 신고를 했어요. 의심스러운 건 전혀 못 봤어요. 경찰관은 리오를 체포했습니다. 왜죠? 그렇게 시력이 나쁜데 안경도 없었다면 어떻게 앤드류가 덤불 속에 누워있는 것을 알아차렸을까요? 릴리가 경찰을 불렀어요. 릴리는 유명한 예술가인 이웃이 아파트 바닥에 쓰러져 있는 걸 발견했어요. 의식을 잃은 그 남자는 재빨리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에는 3명의 용의자가 있었어요. 릴리가 말했어요. 저는 옆집에 살아요. 고함과 요란하게 쿵쿵대는 소리를 들었어요. 무슨 일인지 확인하러 갔는데 바닥에서 그를 발견했어요. 제커리는 경찰에게 자신이 그 예술가의 친구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식당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차를 태워주러 왔어요. 쿠퍼가 말했어요. 저는 그에게 그림을 주문했어요. 하지만 그걸 가지러 왔을 때 경찰을 봤어요. 누가 유죄일까요? 제컬이에요. 식당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왜 그 화가의 아파트에 왔을까요? 창문도 없고 자동문 하나만 있는 방에서 깨어났습니다. 문 위에는 대형 스크린이 있습니다. 갑자기 켜지더니 목소리가 들립니다. 소리가 분명하지 않아요. 이 수수께끼를 풀면 풀어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이 방은 5분 안에 독가스로 가득 찰 것이다.
그 후에 수수께끼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Sitting on the top of the world는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라는 뜻입니다. 이 거울들을 보고 어느 거울이 마법의 거울인지 맞춰보세요. 가운데에 있는 소녀가 들고 있는 거울입니다. 보아하니 거울이 얼굴에 있는 점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한 사업가가 공항에서 보안 검사를 받으려고 하는데 누군가 그의 짐을 가져갔다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공항 보안 요원들은 3명의 용의자가 있습니다. 안나는 자신은 다른 사람의 낡은 가방은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자기도 가방이 있다면서요. 마이크는 자기는 가볍게 여행하기를 좋아해서 짐이 없다고 했어요. 그는 모든 것을 배낭에 넣고 다녀요. 제임스는 자신이 최근에 교통사고가 나서 팔이 부러졌고 발목을 삐었다고 했어요. 그는 거의 아무것도 들지 못해요. 곧 보안 요원들이 도둑을 체포합니다. 누군지 알 수 있나요? 안나예요. 아무도 사라진 가방이 낡았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몇몇 경찰관들이 한 범죄자를 뒤쫓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 집에 숨었어요. 경찰관들이 그 건물에 들어갔을 때 집안에서는 의상 파티가 한창이었어요. 범인은 손님들 중 한 사람인 척했어요. 경찰은 사람들을 살펴보았고 곧 범인이 누구인지 알아냈습니다. 어떻게 범인을 알아냈을까요? 검은 망토를 입은 남자입니다.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그는 손에 잡히는 대로 아무거나 걸친 것처럼 보입니다. 아이언맨의 헬멧, 배트맨의 망토, 헐크의 바지요. 2명의 젊은 여성이 작은 마을에서 차례로 사라졌습니다. 경찰은 첫 번째 여성의 아파트에서 이상한 코드가 적힌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두 번째 여성의 집에서 또 하나의 봉투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상한 표가 있었습니다. 표는 비어 있었지만 몇 개의 사각형이 다른 것보다 더 어두운 색이었습니다. 형사는 그 다음에 사라질 소녀가 메들린, 멜라니 아니면 아리아나일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누가 될지 알아낼 수 있나요? 코드와 표를 연구한 후 형사는 그것이 메들린일 거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인기 블로거 회의가 열리기 하루 전, 회의가 열릴 예정이었던 건물의 보안팀은 이상한 메시지를 받았어요. 블로거 중 한 명이 내일 납치될 예정입니다. 모니카나 레슬리가 될 거예요. 모든 것을 취소하기에는 너무 늦었어요. 그래서 보안 요원들이 두 여성을 예의주시하기로 결정했어요. 행사 기간 동안 두 여성들은 수상한 사람과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과 모든 사람들이 완벽하게 정상 같았죠. 그런데 갑자기 누가 그 여성 중 한 명을 상대로 음모를 꾸미고 있었는지가 분명해졌습니다. 여러분도 알아낼 수 있나요? 모니카였어요. 가방 안에 있는 밧줄을 보세요. 그녀는 자신의 경쟁자를 없애려고 했어요. 에런은 오랫동안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는 자신의 답이 옳다고 확신했고 A를 받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며칠 후 선생님은 에런과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했어요. 알고 보니 에런은 작은 실수를 저질렀고 교수님은 그에게 최고 점수를 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말했어요. 만약 이 수수께끼를 푼다면 A를 주겠어요. 에런은 물론 좋은 점수를 받고 싶어 했고 그것에 동의했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이 그에게 이것을 보여줬어요. 몇 분 동안 생각한 후 에런이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정답이었어요. 그는 뭐라고 답했을까요? In between jobs, 취업 준비 중이라는 뜻이죠. 마리아는 걸어서 퇴근하다가 비명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녀가 지나가던 집에서 나는 소리였어요. 그녀는 돕기 위해 즉시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목소리를 따라갔고 마리아는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그녀가 안에 들어서자마자 문이 쾅 닫혔어요. 갑자기 3개의 포털이 그녀 앞에 열렸습니다. 하지만 그중 오직 하나만이 안전한 곳으로 통했어요. 첫 번째 포털은 거대한 독사들로 가득했습니다. 두 번째 포털에는 커다란 바위가 매달려 있었어요. 누군가 들어서는 순간 바위가 추락할 거예요. 세 번째 포털에서 5마리의 배고픈 악어가 마리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그녀는 안전한 포털을 선택했고 간신히 탈출했습니다. 어느 포털이었을까요? 그녀는 두 번째 포털을 골랐습니다. 마리아는 신발을 안으로 던지고 그 거대한 돌이 떨어지기를 기다렸다가 밖으로 걸어나갔습니다. 두 남자가 체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5번의 게임을 했고 각각 3번씩 이겼습니다. 어떻게 가능하죠? 그 남자들은 서로가 아닌 각각 다른 상대와 게임을 했어요. 사라와 리암에게는 올리버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토요일에 부부는 저녁을 먹으러 나갔고 올리버를 집에 두고 갔어요. 그들이 돌아왔을 때 아들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불안해진 부모는 경찰을 불렀습니다. 형사가 도착해서 그 집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신문했습니다. 베이비시터가 다음날을 위해 올리버의 책가방을 챙기고 있었다고 했어요. 하녀는 저녁 내내 부엌을 청소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요리사는 다음날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음악을 듣고 있어서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고 했어요. 경찰은 즉시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알아냈습니다. 여러분은요? 베이비시터였어요. 아이들은 일요일에 학교에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리버는 책가방을 챙길 필요가 없었어요. 커피와 간식을 먹을 시간이에요. 푸짐하게요. 하지만 바로 그때 날카로운 삐 소리가 정막을 깨트립니다. 화재 경보기예요. 아, 이래도 돼요? 학생들이 줄지어 교실을 빠져나가고 대학 전체가 대피해야 합니다. 학생들이 밖에 서서 건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불이 안 나는데요? 연기도 없어요. 총장은 경비업체로부터 문자를 받습니다. 누군가가 경보를 울렸어요. 연기 감지기가 아니었어요. 총장은 주위를 둘러보고 통상적인 용의자 4명을 불러 모았어요. 매트는 알람이 울렸을 때 화장실에 있었어요. 줄리아는 지리 기말고사를 보고 있었어요. 클라크와 렉스는 과학실험실에서 함께 이상한 녹색 운석을 연구하고 있었어요. 그들 중 누가 거짓말하고 있나요? 7초의 시간을 드립니다. 시작! 줄리아였어요. 지리 선생님이 기말고사를 연기했어요. 기억나요? 숨길 게 없으면 왜 거짓말하겠어요? 오늘은 정말 운이 안 좋은 날이에요. 누군가가 운동장 바로 한가운데에 있는 나무를 베었습니다. 관리인은 오늘 아침 4명의 학생들이 나무 밑에 있는 것을 보았는데 지금은 나무가 사라지고 없어요. 용의자들을 인터뷰할 시간이에요. 에밀리는 하루 종일 도서관에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봤다고 합니다. 샘은 구내식당에서 수프를 먹고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루이스는 물리학 기말고사 시험장에 있었다고 합니다. 마이클은 하루 종일 엿기를 들고 해변에 갈 몸을 만들고 있었다고 합니다. 누가 나무를 베었을까요? 7초가 지금 시작됩니다. 분명히 샘이에요. 그는 수프를 먹고 있다고 말했지만 기억하세요? 만약 정말로 구내식당이 있었다면 설탕 사건을 언급했을 거예요. 게다가 총장은 거기 있었지만 그를 보지 못했어요. 그가 거짓말하고 있어요. 생물학 기말고사장으로 향합니다. 독특한 유형의 기말고사를 치르는 새로운 교수가 있습니다. 총장은 교실 뒤쪽으로 몰래 들어갑니다. 교수는 학기 초에 학생들에게 무화과 나무 씨앗을 주었다고 설명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식물을 키운 사람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을 것입니다. 결과를 발표해야 할 때입니다. 학생들이 교실에서 줄을 서기 시작합니다. 절반은 아름다운 녹색 무화과 나무가 있는 화분을 들고 있어요. 나머지 반은 평범하고 흙으로 가득 찬 화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뭇잎도 아무것도 없어요. 선생님은 빈 화분을 가진 학생들이 모두 A를 받을 거라고 발표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미스터리를 7초 안에 풀어보세요. 시작! 학기 초에 교수는 모든 학생에게 가짜 무화과 씨앗을 주었어요. 활짝 핀 식물을 들고 나타난 학생들은 다 자란 식물을 사서 화분에 심었을 거예요. 걸렸어요. 오늘의 마지막 시험 철학입니다. 젊은 교수는 교실에서 모든 학생들이 자리에 앉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 후 그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의 흉상을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흉상은 왜 존재하지 않는지 다음 주제에 대해 짧은 에세이를 쓰세요. 가장 설득력 있는 주장을 하는 학생은 A를 받고 다른 학생들은 모두 C를 받을 겁니다. 까다로운 교수님이군요.
1시간 후에 학생들은 시험지를 제출합니다. 대부분은 시험지 앞뒤를 채웠지만 한 학생은 겨우 2단어밖에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은 A를 받았어요. 뭐라고 썼을까요? 정답을 맞힐 시간을 7초 드립니다. 학생은 이렇게 썼습니다. 무슨 흉상요? 총장은 다시 밖으로 나갑니다. 이번에는 주차장으로 향합니다. 아니, 누군가가 그의 바퀴 하나를 빼갔어요. 어떻게 집으로 가죠? 트렁크에 스페어 타이어가 있지만 도둑은 볼트까지 가져왔어요. 4개 다요. 그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7초 안에 계획을 세우세요. 다른 3개의 타이어에서 각각 볼트 하나를 풀어서 스페어에 부착해야 합니다. 이제 각 타이어는 볼트 3개가 있어요. 그 정도면 가까운 정비소까지 갈 수 있을 거예요. 치열한 하루네요. 총장이 잠시 쉴 준비가 됐는데 또 다른 급한 문자를 받습니다. 학교 운동장에 깨진 유리가 있어요. 누군가 저 위에 있는 창문을 깼어요. 주변에는 요리사, 정원사, 학생 3명밖에 없습니다. 요리사는 누군가가 수프에 설탕을 넣어서 지난 1시간 동안 새 수프를 끓이고 있다고 말합니다. 정원사는 나무 위에서 나뭇가지를 자르고 있었어요. 그는 한 학생이 유리를 깨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어요. 학생은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7초를 드릴 테니 누가 거짓말하는지 맞춰보세요. 정원사가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가 나무에 올라갈 수 있을 수 있죠? 나무는 이미 잘려나갔어요. 그가 유리를 깼어요. 아마 사고였을 거예요. 드디어 하루가 끝났습니다. 총장은 교내 최고의 전통인 기말고사 파티로 향합니다. 체육관에서 파티가 있어요. 조명도 있고 장식도 있고 DJ도 있고 다들 한껏 멋을 낸 것 같아요. 기말고사가 끝났어요. 파티는 밤새도록 진행되지만 새벽 4시쯤 누군가가 실수로 문을 너무 세게 쾅 닫아서 자동 잠금 장치가 작동됩니다. 모두 갇혔어요. 총장은 파티의 영웅이 될 수 있어요. 출구를 찾아서 사무실에 있는 여분의 열쇠를 가지고 밖에서 문을 열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어떡해요? 학생들 중 한 명인 에릭은 환풍구를 통해 체육관에서 나가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합니다. 총장은 그를 보고 화가 나서 얼굴이 빨개집니다. 왜죠? 마지막 수수께끼예요. 7초, 여러분은 할 수 있어요. 에릭이 실토했군요. 그는 분명히 전에 환풍구에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 물리학 기말고사 답지를 훔친 사람은 아마 그였을 거예요. 베렌제리 아이스크림이 생각나네요. 한 남극 탐험대원이 얼어붙은 동굴에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빠져나와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 남자는 3개의 문과 각각의 문 뒤에 무엇이 있는지 적힌 쪽지를 보았습니다. 첫 번째 문 뒤에는 배고픈 북극곰이 있었어요. 두 번째 문 뒤에는 독가스로 가득 찬 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뒤에는 매 초마다 천장에서 날카로운 고드름이 떨어지는 방이 있었습니다. 남자는 살아남기 위해 어떤 문을 선택해야 할까요? 첫 번째 문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는 남극에 있어요. 거기에는 북극곰이 없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노라는 학교에 남아 있었어요. 프로젝트를 끝내야 했거든요. 노라는 복도에 앉아 있었어요. 곧 그녀는 배가 고파졌습니다. 음식을 사러 가면서 자신의 물건을 그 자리에 두고 갔어요. 노라가 돌아왔을 때 자신의 물건들을 확인하고 경찰에 전화했습니다. 그녀는 경찰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고 지갑을 도둑 맞았다고 신고했어요. 근처에 다른 3명의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 조사를 받았어요. 케네디는 친구들과 문자를 주고받고 있었다고 했어요. 에다는 저는 한동안 노라 가까이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전 지갑을 보거나 만지지도 않았어요. 가브리엘라는 교실에 있다가 몇 분 전에 나갔다고 말했습니다. 형사는 그들의 말을 듣고 아무도 체포하지 않고 떠났어요. 왜죠? 그 형사는 노라가 음식을 사러 갔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지갑은 노라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도둑 맞을 수가 없었어요. 노라가 거짓말했어요. 3명의 여성, 사라, 밀라 그리고 엘리노아는 쇼핑을 갔습니다. 그들 중 2명은 임신했고 1명은 전문 수박 도둑입니다. 알아요. 하지만 끝까지 들어보세요. 누가 수박을 훔쳤는지 알 수 있나요?
밀라예요. 그녀는 힐을 신고 있어요. 임산부가 신을 수 있는 신발이 아니죠. 오로라는 시골에서 여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종종 혼자 숲에서 긴 산책을 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거대한 저택을 보았어요. 아무도 거기에 살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했어요. 그래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내부는 먼지투성이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오로라는 사진을 찍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오로라는 집에 돌아왔을 때 찍은 사진들을 훑어보았습니다. 자신의 SNS에 올릴 가장 좋은 사진을 고르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 사진 중 하나를 보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 사진을 잘 보세요. 왜 그녀가 겁을 먹었는지 알 수 있나요? 오로라는 자신이 사진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하지만 그건 불가능해요. 집에 혼자 있었거든요. 스텔라와 아달린은 잠이었어요. 할머니는 아달린에게 팔찌를 선물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두 소녀 모두 이 팔찌를 매우 좋아했어요. 그래서 때때로 스텔라는 언니의 방에 몰래 들어가 팔찌를 빌리곤 했어요. 어느 날 아달린은 집에 와서 팔찌가 없어진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녀는 동생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스텔라는 문을 열고 언니라는 걸 알고는 다시 문을 닫았습니다. 몇 분 후에 아달린은 방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녀는 팔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스텔라가 이번에는 아달린의 팔찌를 가져가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아달린은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방을 나서야만 했어요. 하지만 나가는 길에 무언가를 기억했고 자신의 팔찌를 되찾았습니다. 팔찌는 어디 있었을까요? 스텔라가 문을 열었을 때 머리를 푼 상태였어요. 하지만 나중에 머리를 묶은 상태였어요. 그 몇 분 동안 스텔라는 머리를 올리고 팔찌를 머리 안에 감췄습니다. 비가 오는 여름밤에 밀러 부인은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웃인 스미스 부인이 그녀를 방문했어요. 둘은 함께 차를 마시기로 했어요. 스미스 부인은 딸이 파티에 갔다고 말했습니다. 거기에서 딸이 밀러 부인의 새 쌍둥이 아들 중 하나를 만났다고 했어요. 밀러 부인이 누구였냐고 물었지만 스미스 부인은 알지 못했어요. 딸이 새 쌍둥이를 구별할 수 없었거든요. 문제는 아들 3명 모두 외출 금지였고 다음 주까지 외출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밀러 부인은 누가 규칙을 위반했는지 알고 싶어 했어요. 그녀는 아들들을 불러서 오늘 뭘 했는지를 물었습니다. 화가인 이안이 말했어요. 저녁에 저는 밖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음악가인 라이언은 저는 하루 종일 안에서 새 곡을 쓰며 보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운동을 좋아했던 루크는 저는 운동을 했고 나머지 하루를 독서로 보냈어요 라고 말했고 밀러 부인은 세 아들 중 누가 거짓말하고 있는지 알아내고 외출 금지를 한 달 더 늘렸습니다. 누가 거짓말을 했고 그녀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젬마는 인어입니다. 네, 정말이에요. 젬마는 가족, 친구들과 함께 대서양에 살고 있습니다. 이 가족에서 누가 막내인지 겉모습으로만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인어 할머니를 보세요. 꼬리에 불가사리가 많네요. 이게 바로 힌트예요. 각 별이 한 살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두 번째 인어가 가장 어리다는 뜻이에요. 꼬리에 불가사리 15개가 장식되어 있는데 즉 그녀가 15살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다른 두 언니는 각각 18살과 22살입니다. 어느 날 젬마는 인어 파티에 갔습니다. 하지만 손님들 중 한 명은 진짜 인어가 아니었어요. 누군지 아시겠어요? 이 상어는 인어가 아니네요. 젬마의 어머니 피오나는 인어들을 위한 귀여운 한 층짜리 보석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 가게에 출근했는데 가장 비싼 목걸이가 사라져 있었어요. 그녀는 바다 경찰을 불렀습니다. 피셔 형사가 도착해서 피오나에게 질문했어요. 저는 오후 10시에 가게를 닫고 집으로 갔어요. 그때도 진주 목걸이는 있었어요. 피셔 형사는 용의자 3명을 확보했어요. 옆 가게 주인은 오후 8시에 가게 문을 닫고 바로 집으로 갔다고 했어요. 경비원은 어젯밤 당직이었는데 아마도 제가 다른 층을 순찰하고 있을 때 도둑이 가게에 몰래 들어왔을 거예요 라고 했어요.
청소부 아주머니는 오후 4시에 청소를 끝냈다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남편의 생일 파티를 하러 바로 집에 갔대요. 누가 거짓말을 하나요? 경비원이에요. 비오나의 가게는 1층짜리 건물이에요. 목걸이가 도난당했을 때 다른 층에 갈 수는 없었을 거예요. 다른 층이 없으니까요. 젬마는 돌고래들과 수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해수면으로 올라왔어요. 그때 그녀는 잘생긴 2명의 남자 닉과 릭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둘 다 공경에 처해 있었어요. 젬마는 누구를 먼저 구해야 할까요? 릭이에요. 나무배는 약간 물에 잠겼지만 그래도 닉은 괜찮아요. 물을 퍼내면 되니까요. 하지만 저 구명보트는 손상되어 있네요. 릭은 곧 물에 빠지게 될 거예요. 근처에는 상어도 있다고요. 젬마는 2사람을 구했고 둘을 바닷가로 데려갔습니다. 닉은 허락도 없이 핸드폰으로 젬마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젬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들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게 사진을 삭제해달라고 했어요. 닉은 좋아, 사진을 삭제할게. 하지만 먼저 내 수수께끼를 풀어봐. 소금물이 사방에 널려있지만 바다는 보이지 않아. 이게 무슨 말일까? 젬마를 도와주시겠어요? 정답은 눈물입니다. 릭은 젬마에게 데이트 신청을 했고 젬마는 승낙했어요. 젬마는 24시간 동안 사람의 다리를 얻기 위해 동네 마녀에게 물약을 사러 갔습니다. 마녀의 집 문은 잠겨 있었고 쪽지에는 나를 만나고 싶으면 먼저 열쇠를 찾아 라고 적혀 있었어요. 젬마가 열쇠를 찾게 도와주시겠어요? 여기요. 젬마는 그 열쇠로 문을 열었고 암호로 열어야 하는 다른 문을 발견했어요. 거기엔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아주 많은 키가 있지만 문을 열 수 없는 것은? 젬마를 좀 도와주시겠어요? 키보드입니다. 젬마는 돈이 없었어요. 마녀는 그녀에게 이런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만약 내 수수께끼를 마친다면 물약을 공짜로 줄게. 하지만 이 문제를 풀지 못한다면 영원히 내 하인이 되어야 해. 젬마는 동의했어요. 나는 4개가 2세트, 6개가 3세트, 8개가 4세트야. 그리고 나랑 딱 어울리는 이름이 있지. 난 누구일까? 젬마는 즉시 수수께끼를 풀고 물약을 얻었어요. 여러분도 맞춰보시겠어요? 정답은 반쪽입니다. 젬마는 물약을 받아 마시고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젬마가 약속 장소로 갈 수 있는 길은 3개 있었어요. 첫 번째 오솔길은 뱀파이어가 사는 마을을 지나야 했어요. 두 번째 길은 그녀를 미치게 만들 수 있는 유독성 꽃이 가득 차 있습니다. 세 번째 길은 마법에 걸린 숲을 지나야 했어요. 마법에 걸린 숲을 지나면 이전의 모든 주문이 모두 사라지게 될 거예요. 젬마는 어느 길을 선택해야 할까요? 첫 번째 길이 가장 안전합니다. 날씨가 화창해서 뱀파이어들은 아마 자고 있을 거예요. 릭과 젬마는 3명의 인어라고 하는 식당에서 만났어요. 하지만 현관에는 인어상이 2개밖에 없었어요. 식당 주인 빅터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고 쉽게 고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이게 빅터의 사업 전략입니다. 행인들이 실수를 알아차리고 주인에게 이를 알려주려 식당에 들어왔다가 점심을 먹기도 하거든요. 릭은 경찰서의 형사입니다. 젬마와의 저녁 식사 도중 그는 경찰서에서 급한 전화를 받았어요. 컨트리하우스의 주인인 제프는 가정부가 자신을 없애려고 했다고 했어요.
전날 밤 가정부가 그에게 디저트로 사과를 주었는데 한입 베어물고 기절해버린 거예요. 그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즉시 경찰에 신고했어요. 릭과 젬마는 범죄 현장에 갔고 가정부는 모든 것을 부인했습니다. 젬마는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몰랐어요. 하지만 릭은 사건 현장을 조사하면서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바로 알아챘습니다. 가정부와 주인 중 누가 거짓말쟁이일까요? 주인이 독사과를 먹었다고 했죠. 그리고 그 일이 전날 밤에 일어났다면 이 사과는 지금 갈색이어야만 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죠. 주인은 경찰을 부르기 직전에 사과를 먹은 게 틀림없습니다. 젬마는 육지에 살지 않기 때문에 이 단서를 알아차리지 못한 거예요. 릭과 젬마는 해바라기 밭으로 소풍을 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뭔가가 잘못됐네요. 정확히 뭐가 문제일까요? 바람은 오른쪽으로 구름을 날리고 있는데 해바라기가 왼쪽으로 흔들리고 있네요. 말도 안 되죠. 젬마는 들판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녀가 깨어났을 때 릭은 사라지고 없었어요. 주위를 둘러봤더니 사악한 요정이 있었어요. 내가 네 남자친구를 감옥에 넣었어. 그를 다시 보고 싶으면 내 수수께끼를 맞춰야 한다. 나는 빨강, 파랑, 보라색, 초록색이 될 수 있지만 아무도 날 건드릴 수 없어. 여왕조차도. 나는 누굴까? 젬마를 도와 릭을 구해주시겠어요? 정답은 무지개입니다. 요정은 젬마를 자신의 비밀 실험실로 데려갔어요. 나는 네 남자친구를 이미 복제해서 더 이상은 필요 없어. 이제 집으로 데려가도 돼. 근데 안타깝지만 얘네 중에서 누가 진짜 릭인지 기억이 안 나네. 네가 더 잘 알겠지? 이 사람들 중 누가 릭인지 젬마가 찾도록 도와주시겠어요? 이 사람은 손가락이 3개예요. 이 사람의 치아는 사람치고 너무 날카로워요. 이 릭은 눈썹이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귀가 뾰족하네요. 그럼 이 릭이 유일한 진짜 인간이겠네요. 엘프는 릭을 젬마에게 돌려주었습니다. 둘은 연구실에서 뛰쳐나왔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루카스는 가구 제조회사에서 회계사로 일해요. 며칠 전에 주간 재무 보고서에 영업실적 기재하는 걸 잊어버렸죠. 다행히도 사장님이 이걸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루카스는 서류를 수정하고 문제를 해결했어요. 어제 그는 회사에 지각해서 영업부와의 중요한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어요. 사장님도 회의에 오지 않아 운이 좋았죠. 루카스는 오늘 사장님의 생일을 축하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만 그런 게 아니에요. 회사의 모든 직원들이 이 행사를 잊고 있었죠. 그리고 지금 사장님이 루카스가 해고된 걸 알리러 사무실에 왔어요. 하지만 왜죠? 루카스가 뭘 놓쳤죠? 사장님은 루카스가 근무 시간에 컴퓨터로 유튜브 영상을 보고 있는 걸 알아챘기 때문에 그를 해고한 거예요. 말 다 했죠. 제니퍼는 극비 조직단체에서 인턴십을 하고 있어요. 오늘 마지막 시험이 있었어요. 여러 날 동안 책을 읽고 고대 언어와 천문학을 공부하고 다양한 나라의 전설과 민속에 대해 연구하면서 준비했어요. 시험을 끝내기 위해선 사람들 사이에서 괴물을 찾아야 해요. 제니퍼는 빈 방에 앉아 있어요. 강사가 들어왔어요. 그는 문을 열고 5명에게 들어오라고 했어요. 그들이 제니퍼 앞에 서서 그녀를 노려봐요. 여기서 사람이 아닌 건 누구죠? 이 남자 좀 보세요. 2개의 똑같은 왼손을 갖고 있어요. 이 소녀는 바닥 위에 떠 있어요. 그리고 강사는 손바닥에 감긴 눈이 있어요. 보이세요? 케빈이 할로윈 파티에 왔어요. 여기 모든 사람들이 좀비 옷을 입고 있어요. 케빈은 이 중 일부가 이상하게 행동하는 걸 알아차렸어요. 진짜 좀비라서 그런가 봐요. 좀비를 찾았나요?
여기 진짜 좀비 둘이 있어요. 손에 유리잔을 든 소녀요. 음료수에 눈알이 떠 있어요. 보이세요? 저기 있는 저 남자는 손목에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어요. 화면에 맥박이 나오는데 0이네요. 한 향수 회사가 새 직원을 고용해요. 우선 그들은 면접을 통과해야 하고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향수에 대한 에세이를 써야 해요. 지원자들이 이 과제를 끝내면 감독관은 한 가지를 더 요청하죠. 취업을 하려면 회사에 충성을 맹세해야 해요. 10명이 동시에 기업 선서에 문구를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몇 명은 부정 행위를 하고 있어요. 감독관이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사람은 손가락을 꼬고 있어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남자는 다리를 꼬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회사에 충성하지 않을 거라서 감독관은 이들을 고용하지 않아요. 영향력 있는 미디어 거물 2명이 비싼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있어요. 그들은 회사 합병을 논의하고 있었죠. 거래 비용은 수조 원이에요. 거래 조건은 1급 비밀이고 누군가가 들을 수 있다고 의심해서 속삭이고 있죠. 그리고 맞았어요. 몇몇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두 사업가의 대화를 엿듣고 있었어요. 이들을 찾아보세요. 옆 테이블에 앉은 소녀는 거꾸로 뒤집힌 신문을 읽고 있어요. 억만장자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엿들으려는 게 분명해요. 저기 있는 남자는 음악을 듣고 있는데 헤드폰 선이 어디에도 연결되어 있지 않네요. 다른 여자가 칵테일을 들고 구석 테이블에 앉아 있어요. 하지만 우산 대신 잔에 안테나가 들어있어요. 대화를 녹음 중이네요. 내 직원들 어디 갔지? 상사가 소리쳐요. 그는 회사에 세 사람이 오지 않아 화가 났어요. 그는 이유를 알기 위해 그들 각각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셋 다 아프다고 하네요. 상사는 그들을 믿지 않아서 그들은 회사에 와야 했죠. 메리는 따뜻한 잠바를 입고 모자를 쓰고 스카프를 두르고 있어요. 재채기하고 기침하고 아파 보여요. 로리는 목발을 짚고 있어요. 다리에 깁스를 했네요. 얼마 후 마이클이 나타나요. 그는 손을 다쳐서 타이핑을 못해요. 상사는 그중 한 명이 거짓말하는 걸 확신해요. 누구죠? 마이클은 왼쪽 팔이 부러졌어요. 하지만 그의 폰이 왼쪽 주머니에 있네요. 부러진 팔로 거기에 넣은 게 틀림없으니 마이클이 꾀병을 부리고 있어요. 보아하니 그냥 회사에 가기 싫었던 거네요. 제리가 숲속을 걷고 있어요. 춥고 배고프고 길을 잃었죠. 무슨 소리가 들려 몇 발자국 걷다가 멈춰요. 소리의 근원을 향해 가보니 커다란 빈터가 보여요. 거기 집 세 채가 있어요. 제리는 어느 쪽에 들어가야 하죠? 왼쪽에 있는 집은 바깥에서 잠겨 있어요. 문에 자물쇠 있죠? 보이죠? 오른쪽 집은 안전한 것 같아요. 하지만 문을 향해 있는 발자국 좀 보세요. 늑대 발바닥 자국이에요. 제리는 가운데 집을 선택해야 해요. 한 방랑자가 몇 시간째 사막을 걷고 있어요. 물이 하나도 안 남았고 체력도 떨어지고 있어요. 그는 낮은 언덕을 올라 세 개의 호수를 보게 돼요.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중 하나만 진짜예요. 방랑자가 신기루와 진짜를 구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호수 근처에 야자수가 다 있어요. 하지만 그중 하나에만 나무가 비쳐요. 그 뜻은 오른쪽에 있는 호수가 진짜란 거죠. 해변을 따라 걷고 있어요. 갑자기 비명 소리가 들려요. 한 여자가 도움을 청하고 있어요. 물에 빠졌어요. 여러분은 물속에 뛰어들어 그녀를 향해 헤엄쳐요. 그녀에게 다가가자마자 세 사람이 더 보여요. 다들 비명을 지르고 있지만 그중 한 명만이 도움이 필요해요. 나머지는 여러분을 자신들의 왕국으로 데려가고 싶어하는 인어들이에요. 누가 인간인지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요? 누가 물고기 꼬리가 있는지 보기에 물속에 잠수하면 돼요. 리차드는 버려진 건물과 오래된 성을 좋아해요. 오늘 오래전에 뱀파이어의 소유였던 커다란 집을 확인할 거예요. 뭐 전설에 따르면 그래요. 리차드는 확실히 이걸 믿진 않아요. 그는 카메라를 챙겨 출발해요.
집 안은 어둡고 추워요. 복도에서 탁탁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리차드는 손전등을 비추고 뱀파이어 3명을 보게 돼요. 리차드는 도망치기 시작하지만 멈추고 돌아와요. 뱀파이어들이 가짜인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알게 되었죠? 첫 번째 뱀파이어 위 천장에 거울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비춰지고 있어요. 두 번째 뱀파이어는 송곳니가 없어요. 세 번째는 이런 진짜인 것 같아요. 도망가요. 이제 리차드는 버려진 병원에 가고 싶어요. 거기에 늑대 인간들이 산다는 소문이 있어요. 리차드는 그냥 소문이라고 확신해요. 어두운 병동을 밤새 돌아다녔는데 아무것도 못 찾았죠. 막 나가려는데 남자 4명이 출구를 막고 있어요. 그들은 울부짖고 으르렁거리고 있어요. 이 중 누가 진짜 늑대 인간이죠? 아무도 아니에요. 창문으로 보름달이 비치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괴물로 변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리차드는 도망쳐요. 이 사람들 정말 미친 것 같아서요. 한 부자가 현대 미술 전시회에 갔어요. 소장품으로 새 그림을 살 거예요. 전시회의 주인은 그에게 다른 예술가들의 새 작품을 보여줬어요. 첫 번째 그림에는 가운데에 해바라기가 있는 녹색 삼각형이 있어요. 두 번째 그림은 호랑이가 핸드폰으로 셀카를 찍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그림에는 하늘을 나는 집이 있어요. 수집가는 이 그림 중 하나가 가짜라는 걸 확신해요. 어느 거죠? 각각의 캔버스에는 예술가의 서명과 그게 만들어진 날짜가 있어요. 호랑이 그림은 1957년이에요. 그때 핸드폰과 셀카는 없었어요. 이 그림이 가짜예요. 오늘 일렉트로닉 뮤직 페스티벌에서 첫 DJ 공연을 해야 하는 날이라 마티는 긴장했어요. 그는 무대에 올라요. 관중들이 환호해요. 마티는 헤드폰을 쓰고 첫 번째 트랙을 틀어요. 음악은 자정에 비가 온다면 72시간 후에 해가 날 거라고 예상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72시간 후면 다시 밤이 될 거예요. 방에는 2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 한 명이 일어선다면 무슨 짓을 해도 다른 사람은 상대의 자리를 차지할 수 없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두 번째 사람은 첫 번째 사람 무릎에 앉아 있어요. 한 아버지가 10대 딸에게 말했어요. 넌 아주 늦게 왔어. 새벽 3시라니. 그래서 우리 모두 걱정을 했지. 난 그런 상황이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딸은 그런 일은 다시는 절대 없을 거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죠? 아버지는 딸이 태어나던 순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한 미술 전문가가 가치가 전혀 없는 그림을 경매해서 큰 돈을 주고 샀어요. 그는 정직한 사람이었고 범죄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왜 이 그림을 샀을까요? 비록 그림은 가치가 없었지만 그 액자는 아름답고 값비싼 예술품이었어요. 한 길거리 음식 주인은 노점에 핫도그 1개 1.5달러, 핫도그 3개 5달러라고 쓰여있는 표지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3개를 사는 것이 더 비싸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표지판을 바꾸지 않습니다. 왜죠? 손님들은 그 표지판을 볼 때마다 핫도그를 하나 사고 또 하나 사고 3번째 핫도그까지 사서 4.5달러를 지불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만족했죠. 손님은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주인은 핫도그를 많이 팔 수 있었죠. 화재가 났을 때 은행이 털렸습니다. 경비원은 경찰에게 돈다발 하나를 화재에서 구하려고 했고 신발끈을 묶으려고 비상구 앞에 웅크렸는데 그 순간 문이 열리면서 그의 머리를 쳤다고 말했어요. 그가 정신이 들었을 때 돈은 사라지고 없었어요. 경비원은 왜 체포됐나요?
모든 비상문은 바깥쪽으로 열립니다. 여러분은 사진 갤러리에 있습니다. 벽을 보고 나서 사진 중 하나가 나머지와 비교했을 때 공통점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은 너구리, 라마, 축구공, 그리고 풍선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것이 다른지 알 수 있나요? 라마 사진이에요. 나머지 세 개는 영어 이름에 O가 2개씩 있지만 라마는 하나도 없어요. 마당에 물통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은 안을 들여다보고 물이 반이 넘는다고 말하지만 친구는 반이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측정 도구를 사용하지 않거나 통에서 물을 빼지 않고 누가 옳은지 알아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물이 가장자리에 닿을 때까지 통을 기울입니다. 바닥이 보이면 통이 반도 차지 않은 것입니다. 바닥이 여전히 물로 덮여 있다면 물이 반보다 더 많은 것입니다. 샘과 형인 존은 항상 싸웠습니다. 엄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싸움을 막을 묘책을 생각해냈습니다. 엄마는 서로에게 닿지 않으면서 종이 한 장 위에 같이 서 있으라고 했고 그것은 효과가 있었어요. 두 소녀는 더 이상 싸울 수 없었어요. 엄마는 어떻게 했을까요? 엄마는 그 종이를 닫힌 문 밑으로 넣고 샘을 한쪽에 그리고 다른 한쪽에 존을 서게 했습니다. 1.6km 길이의 다리가 있습니다. 다리는 한 번에 2,300kg만 지탱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그 무게의 트럭이 그 다리를 건너고 있었어요. 트럭은 다리 한가운데 도착하더니 멈춥니다. 갑자기 새 한 마리가 트럭 위에 앉습니다. 다리가 무너질까요? 이 다리는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트럭은 다리 중간까지 가기 위해 연료를 사용했기 때문이죠. 따라서 트럭 무게는 2,300kg 이하일 거예요. 한 젊은 여자가 창가에 앉아 있습니다. 처음에는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더니 갑자기 창밖으로 뭔가를 던지기로 합니다. 몇 분 후 그녀는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집니다. 그녀는 매우 건강하며 갑자기 기절을 하는 편이 아닙니다. 밖에도 그녀를 때릴 사람은 없었어요. 어떻게 된 걸까요? 그녀는 자신이 창문 밖으로 던진 바로 그 물건에 맞고 기절했어요. 그건 부메랑이었어요. 다시 돌아와서 그녀의 머리를 때렸죠. 한 방에 두 남자가 마주보고 있습니다. 두 남자 중 한 명은 심령술사이고 미래를 예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10분 후에 다른 남자가 그의 뒤통수를 맞을 것이라고 예견합니다. 물론 충격을 받고 걱정이 된 상대 남자는 벽에 걸린 시계를 쳐다보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정확히 10분 후 그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10분) 후 그 남자는 뒤에 누군가가 있는지 보려고 돌아섰습니다. 정확히 그 순간 그 심령술사는 그의 뒤통수를 때렸어요. 그 사람은 심령술사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선 세부 사항에 대한 여러분의 주의력 테스트부터 시작해 볼게요. 아리아나와 브룩, 이 두 친구들을 보세요. 둘 중 누가 더 부자인지 알 수 있겠나요? 아리아나일 거예요. 보세요. 진짜 루이비통 지갑을 갖고 있어요. 카메론과 디는 한겨울에 호수로 낚시를 갔어요. 여기에 그 사진이 있어요. 카메론은 아주 추운데 옷을 조금만 입고 포즈를 취하고 있고 디는 잡은 큰 물고기와 포즈를 취하고 있어요. 둘 중 누가 똑똑하지 않죠? 딘이요. 보세요. 호수에 얼음이 깨지고 있어요. 거기 있는 건 위험해요. 에벌리와 제스민은 회사에 급하게 가고 있어요. 느꼈어요. 에벌리는 평소대로 가고 있고 제스민은 지름길로 가고 있어요. 둘 중 누가 위험에 처해 있나요? 제스민이요. 보세요. 어떤 건물 근처를 걸어가고 있어요. 거기에 고드름이 걸려있는데 그 밑으로 걸어간 건 아주 위험해요. 노엘과 내시는 밖을 걷고 있어요. 둘 중 누가 위험에 처해 있나요?
노엘이에요. 비록 내신은 장님이지만 막대기를 갖고 있어서 구멍이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노엘은 핸드폰에 너무 집중하고 있어서 이걸 모를 수도 있어요. 결혼 기념일에 샬롯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받았어요. 다음날 저녁 그녀는 친구들과 저녁을 먹으면서 친구들에게 그 목걸이를 보여줬어요. 샬롯은 친구들에게 그걸 구경시켜주고 화장실로 갔어요. 돌아왔을 때 목걸이는 거기 없었어요. 친구들은 샬롯이 그걸 갖고 갔다고 말했어요. 저는 사진을 보고 목걸이가 어디 있는지 말해보세요. 이 여자의 주스잔을 보세요. 두 번째 사진에 주스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이 아니에요.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유리잔에 넣어서 주스의 높이가 높아진 것뿐이에요. 에스미는 숲에서 산책을 하다가 길을 잃었어요. 우연히 마녀의 집을 발견하고 마녀에게 자신을 집에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어요. 마녀는 한 가지 조건에 동의했어요. 카드가 3장 있었어요. 그들 중 2장은 머무세요라고 있고 한 장은 자유라고 되어 있어요. 카드들은 아래를 향해 있었고 에스미는 어떤 게 어디 있는지 몰라요. 만약 에스미가 자유를 고른다면 집에 갈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는다면 마녀와 함께 있어야 할 거예요. 힌트가 하나 있어요. 하나의 머무세요 카드는 중간에 없다. 두 번째 머무세요 카드는 다른 카드 옆에 없다. 에스미는 어떤 걸 뽑아야 할까요? 만약 머무세요가 중간에 없으면 왼쪽이나 오른쪽에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고 다른 하나가 옆에 있을 수 없다면 분명 가운데가 아니라 다른 쪽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에스미는 중간 카드를 골라야 해요. 그게 자유 카드일 거예요. 에바는 실수로 엄마에게 보낸 이메일을 삭제하기 위해 엄마의 컴퓨터에 몰래 들어가야 했어요. 하지만 계정에는 그녀가 모르는 비밀번호가 필요했어요. 다행히도 힌트가 있었고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어요. 비밀번호는 뭐인 것 같나요? 두 번째 숫자는 첫 번째 숫자로 구성된 숫자를 곱하면 나오는 숫자예요. 3 곱하기 5는 15, 2 곱하기 8은 16, 4 곱하기 5는 20이죠. 마찬가지로 4 곱하기 9는 36이고 7 곱하기 8은 56이에요. 따라서 암호는 3656이에요. 지아나는 자동차 생산 공장을 소유하고 있어요. 3명의 근로자가 3일 안에 3대의 자동차를 조립할 수 있어요. 근로자 한 명이 하루에 몇 대의 자동차를 조립할 수 있나요? (3일) 동안 3명의 근로자가 3대의 자동차를 조립하면 한 근로자가 3일 동안 1대의 자동차를 조립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근로자는 자동차의 3분의 1을 조립할 수 있어요. 엘로이스는 단지 몇 개의 횃불만이 비추고 있는 지하 감옥에서 깨어났어요. 문이 있었는데 잠겨 있었어요. 다른 색깔의 버튼이 달린 패널과 GROW라는 글자가 적힌 판이 있었어요. 엘로이스는 어떻게 나갈 수 있을까요? 단어가 힌트이고 그 글자는 엘로이스가 각각 순서대로 눌러야 하는 버튼의 색상의 첫 글자들이에요. G는 초록색, R은 빨간색, O는 주황색, W는 흰색이죠. 미엘은 모든 걸 완벽하게 정리하는 걸 좋아해요. 그녀의 방은 매우 정돈되어 있고 심지어 번호가 새겨진 구슬들도 3개의 상자로 분류되어 있어요. 첫 번째 상자에는 1번, 2번, 7번이 새겨진 구슬이 있어요. 두 번째 상자에는 1번, 4번, 5번 구슬이 들어있어요. 마지막 상자에 있는 2개의 구슬엔 6번과 3번이 새겨져 있어요. 마지막 상자의 마지막 구슬 번호는 뭘까요? 각 상자의 구슬에 적힌 숫자의 합은 10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구슬의 숫자는 1이어야 해요. 애슐리는 혼자 휴가를 보내기 위해 그리스의 외딴 섬에 도착했어요. 그곳의 모든 현지인들은 항상 진실을 말하고 모든 관광객들은 항상 거짓말해요. 두 소녀가 그녀에게 다가왔고 그중 한 명이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전 페이지예요. 저도 여기 관광객이에요. 그리고 이쪽은 소피아예요. 그녀는 여기 출신이죠. 그 소녀들 중 한 명이 현지인인지 관광객인지 알 수 있나요? 현지인들은 항상 진실을 말하기 때문에 현지인들은 자신들을 관광객이라고 부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페이지는 관광객임이 틀림없어요. 그렇다는 건 소피아에 대해 거짓말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소피아도 관광객이 됩니다. 칼리오페는 아무도 들어본 적이 없고 지도에도 없는 외딴 섬나라의 여왕이에요. 칼리오페는 자신의 나라에 더 많은 소녀들이 태어나는 걸 확실하게 하고 싶었고
그래서 새로운 법을 통과시켰어요. 모든 가족은 딸을 낳을 때까지 자손을 낳아야 했어요. 딸을 낳고 나면 더 이상 자손을 가질 수 없었어요. 이 법이 시행되면 몇 년, 몇 세대가 지난 후에 그 나라의 남자와 여자의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매번 태어날 때마다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를 낳을 확률은 50-50 반반이에요. 그래서 어떤 가정에서 얼마나 많은 아기가 태어났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그 비율은 항상 약 1대1에 머물 거예요. 이 법은 모든 가정에 적어도 한 명의 딸이 있는 걸 보장할 뿐이에요. 한나는 오래된 목걸이를 발견했는데 지금은 그 목걸이가 현재 각각 4개의 금색 고리가 있는 5개의 짧은 체인으로 끊어졌어요. 한나는 그걸 보석상에게 가져와서 고쳐달라고 부탁했어요. 보석상은 열고 닫아야 하는 모든 고리에 대한 비용이 10,000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각 체인의 고리를 끊을 것이기 때문에 그걸 수리하는데 50,000원이 들 거예요. 한나가 돈을 더 아낄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더 효율적인 방법은 고리 중 4개의 고리를 끊어서 그 각각의 고리를 사용하여 나머지 4개의 체인 조각들을 연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한나가 수리하는데 40,000원 밖에 들지 않을 거예요. 좋아요. 이제 좀 쉬면서 재미있게 놀아봅시다. 제가 이모티콘을 몇 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의 과제는 이게 묘사하는 영화가 무엇인지 추측하는 거예요. 첫 번째 세트인데 어떨 것 같나요? 네, 이건 당연히 라이온킹이죠. 어렵지 않죠? 다음 거예요. 생각나는 건 있나요? 디즈니의 또 다른 클래식이죠. 미녀와 야수.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본 적 있어요? 꼭 봐야 할 애니메이션 영화인 업이에요. 좀 더 최신 걸 해봅시다. 이거 알아보겠나요? 이건 엔칸토예요. 애니메이션에서 조금 더 나아가 이 영화는 뭐죠? 분명 알 거예요. 엘빈과 슈퍼밴드예요. 노래하는 다람쥐에 관한 영화죠. 여기 좋은 생각 있나요? 이것도 말하는 동물에 관한 거예요. 당연히 스튜어트 리틀이죠. 좋아요. 이거 맞힐 수 있겠나요? 한번 해보세요.